안녕하세요. 전자울림 프로 16곡 6강 남자라는 이유로. 이 노래가 아주 복잡하죠. 16비트 한 박자에 4개의 음을 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가락 번호, 운지 번호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프로들은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손이 돌아가죠.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이런 곡을 연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운지 번호를 꼭 적으셔서 이 운지 번호대로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올게나 하시는 분들 이 손가락 3개 가지고 연주하는 거 많이 보시죠. 이 2개는 어디에 쓰려고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음악의 기준은 5손가락이에요. 5손가락. 5손가락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피아노를 칠 때도 한홍이라든지 체른이라든지 이 모든 악보가 이 5손가락 운지의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이 곡도 5손가락의 운지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운지 번호를 특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운지 번호를 꼭 적으셔서 꼭 이 번호대로 운지를 하시다 보면 손가락이 삑 소리가 덜 나고 연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지 번호를 꼭 달아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연습할 때 그리고 5손가락을 골고루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운지 번호를 달아두었으니까 꼭 지켜주셨으면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듬 박스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다른 반주에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연주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박자를 알아야 이 16비트 박자의 흐름을 알아야 반주를 들었을 때 저 박자가 16비트구나 8비트구나 12비트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연주를 할 줄 모르면서 이런 박자를 안다는 것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줄 모르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듣는 소리를 가지고 대충 넘어간다. 그거는 박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기준도 없이. 그러니까 음악은 운지 번호가 참 중요합니다. 운지 번호. 그 다음에 음악은 박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명을 어떻게 읽어주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계명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계명을 읽으면서 박자의 감도 계명으로 잡아야 됩니다. 계명을 읽으면서 박자를 계산하면서 계명을 읽어야지 박자를 무시하면서 계명을 읽으면 음악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음악은 박자를 통해서 음악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꿈의 구독자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려운 곡을 준비하지는 않았나 내심 속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면 될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세밀하게. 요즘 시대는 세밀한 시대잖아요. 대충 넘어갈 수가 없잖아. 아파트도 고층 아파트 지어 올리는데 1층에서 2층까지 1cm만 틀어지면 저 30층 올라가면 30cm가 틀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무너지죠. 큰일 납니다. 그만큼 고층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자동차 옛날에 구루마 끌고 다닐 때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구루마 끌고 다니던 시대에 음악은 구루마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더 세밀해지다 보니까 감정 표현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다단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밀한 박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 정확하게 다시고 박자를 자 2분음표 쿵짝쿵짝 8분음표 쿵짝 아시죠? 2분음표 쿵짝 두 번 8분음표 쿵짝짝 쿵짝짝 도레미솔 점4분음표 쿵짝쿵 아시죠? 오는표 네 박자 쿵짝 네 번 아시죠? 쿵도도 솔짝 요런 개명을 읽는 방법을 통해서 박자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명 읽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외국에 계신 동포여러분, 국내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춘삼월 봄에 설레이는 마음 따라 꽃길 따라 다니시다 보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매일 준비하는 그 일의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생활이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쿵짝 메트로놈 빠르기 7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2 이걸 계속 반복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명을 잘 읽는 선생님을 택하셔야 됩니다. 초등 여기 라조라 갑니다. 자 쿵짝 라 도라솔미솔 쿵솔라도레미솔라 솔라도라도레미레 둘셋넷 쿵도도렐레 도레미솔솔미솔짝 미미솔랄라 솔라도도레미레짝 미레도라 쿵솔라도 미레도 라짝 솔라도 다시요. 요게 이제 남자라는 이유로 간주 부분이에요. 쿵짝 라 쿵도라솔미솔 쿵솔라도레미솔라짝 쿵솔라도라도레미레 둘셋넷 쿵도도렐레 도레미솔솔미솔짝 미미솔랄라 솔라도도레미레짝 미쿵짝 레도라짝 솔라도 둘셋 쿵미미솔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다시요. 시작 라짝 쿵짝 쿵도라솔미솔짝 쿵짝 쿵 솔라도레미솔라 솔라도 라도레미레 둘셋넷 쿵도도렐레 도레미솔솔미솔짝 미미솔랄라 솔라도도레미레짝 미쿵짝 레도라짝 솔라도 둘셋 쿵미미솔랄랄랄라 이렇게 나오죠. 다시요. 쿵짝 시작 라 쿵도라솔미솔 쿵 솔라도레미솔라 솔라도라도레미레 둘셋넷 쿵도도렐레 도레미솔솔미솔짝 미미솔랄라 솔라도도레미레짝 미쿵짝 레도라짝 솔라도 다시 한번 셋넷 라도 자 다시 라 쿵도라솔미솔 쿵솔라도레미솔라짝 쿵솔라도라도레미레 둘셋넷 쿵도도렐레 도레미솔솔미솔짝 미미솔랄라 솔라도도레미레짝 미쿵짝 레도라짝 솔라도 한도 셋넷 라 쿵도라솔미솔 쿵솔라도레미솔라짝 쿵솔라도라도레미레 둘셋넷 쿵도도렐레 도레미솔솔미솔짝 미미솔랄라 솔라도도레미레짝 미쿵짝
레도라짝 솔라도 국민미 솔랄랄랄라 솔라도라 솔미 이렇게 나가죠. 자, 이렇게 계명을 읽는 것은 음악 선생은 당연히 필요 없어요. 음악 선생은 계명을 잘 읽어야 돼. 계명을 잘 읽으면서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내는 선생님이 최고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하면 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음악 선생은 이 음표를 보고 계명을 잘 읽는 선생님이 최고예요. 딴, 딴, 따다다, 딴 이렇게 읽는 선생님을 배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계명도 못 읽는 선생님을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한국 사람이 한글도 못 읽으면 그 선생님은 국어 선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D키라고 그랬는데 B 마이너 코드가 나와. B 마이너 코드.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코드가 나와. F샵 마이너 코드. 그리고 나오는 거 없죠. B 마이너 코드. 자, 요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D키, 라 장조라고 그랬잖아. 라 장조의 D키, 라 장조의 1도 화음은 색깔 다르게 해야 되겠죠. 1도 화음은 D 코드, 4도 화음은 G 코드, 5도 화음은 A 코드입니다. A 코드. D키와 나란한 조가 있죠. 항상 장조에는 나란한 조가 따라 붙고 단조에도 나란한 조가 따라 붙습니다. D키에서 나란한 조는 B 마이너 키입니다. B 마이너 키. 라 단조라는 거죠. 나 단조. B 마이너 키에서 1도 화음은 B 마이너 코드입니다. B 마이너 코드. 그 다음에 4도 화음 E 마이너 코드입니다. 5도 화음 F샵 코드인데 이것은 5도가 F샵이 나올 때는 화성단조라 그랬죠. F샵이 나오면 화성단조. 그런데 여기에서는 F샵 마이너가 나왔어요. F샵 마이너. 이것은 색깔 바꾸고 자연단조예요. 자연단조. 단조는 세 가지가 있죠. 자연단조. 뭘 하느냐? 5도 화음이 마이너일 때는 자연단조, 가락단조. 그 다음에 F샵 장삼화음일 때는 화성단조다. 요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아직 이론 공부를 안 하셨지만 D키 라 장조는 D가 이름이 뭐죠? 또 레파라 이러면 누가 좀 돌봐주셔야 된다. 요게 D키에서 D가 도미솔이에요. 도미솔. G는 사도화음이니까 파라도지. 생각할 것도 없어. 솔시레 이러면 누가 좀 돌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가 5도 화음은 뭐죠? 보나마나 솔시레지. 솔시레. 라도미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B 마이너 키에서 1도 화음은 뭐죠? 단조의 1도 화음은 라도미라 그랬어요. 라도미. B 마이너 코드가 라도미. 그 다음에 E 마이너는
레파라, 레파라, 레파라. B 마이너 키에서 4도 하면 이 마이너 코드가 레파라입니다. 미솔시 아니에요. 그 다음에 F샵은 F샵 마이너나 F샵은 걔 이름이 미솔시, 미솔시, 미솔시. F샵 마이너는 솔에 샵이 안 붙었어요. F샵은 솔에 샵이 붙은 것을 F샵 코드라 그러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B 마이너 코드가 나온 것은 여기에다가 B 마이너 코드에서 요 G 코드로 연주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왼손 화음에 의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곡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 B 마이너 코드를 C 코드 대신 B 마이너 코드를 쓴 거예요. 여기서 D 코드 대신 F샵 마이너를 쓴 거예요. 이 F샵 마이너 자리에다가 D 코드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노래 느낌이 좀 달라지는 거죠. 장조는 밝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단조는 어둡고 우울하고 센치한 느낌이죠. 그죠? 요 B 마이너, 요 미솔, 미솔, 랄라솔라 여기에 요거 D 코드로 해도 상관없어요. D 코드로. C 코드를 B 마이너, D 코드를 B 마이너, 여기에서 B 마이너, C 코드에서 위로 B 3도 올린 거고, 여기에서는 B 마이너, D 코드에서 3도를 내린 거예요. 3도를 내린 거. 아이고 골치 아파.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없어. 단지 왜 B 마이너가 나오고 F샵 마이너가 나왔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나란한 조 D 키와 B 마이너 키는 나란한 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C 코드를 무조건 B 마이너 코드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계명의 진행에 따라서 C 코드를 B 마이너로 바꿀 때 듣기가 더 좋다, 표현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계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계명의 진행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건 이론 공부 좀 더 하시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나란한 조가, 음악에서는 나란한 조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란한 조를 통해서 서로 코드가 장조에서 단조 코드로, 단조에서 장조 코드로 이렇게 서로 차용한다. 빌려 쓴다. 이런 뜻이죠. 차용한다. 자, 여기에서 보면 뭐 요거는 붙임줄 아시죠? 붙임줄. 요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설명드렸어요. 요것은 쿵, 짝 같이 들어가고 쿵 부분에 두 개 나왔어야죠. 그럴 때는 쿵쿵짝 읽으라고 그랬어요. 쿵쿵짝 쿵짝 딱 맞아 떨어지죠. 쿵짝 두 번, 쿵. 요거는 요 형태예요. 짝에 두 개가 들어온 거예요. 짝에 두 개. 쿵짝짝 그죠? 요 설명드렸죠? 요게 쿵짝. 왼손은 짝만 하는데 오른손이 짝짝 이렇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요 16분음표 4개짜리. 4개짜리는 어떻게 한다? 쿵에 2개 나왔고 짝에 2개 나왔으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 첫 번째 쿵, 세 번째 짝. 이래. 쿵쿵짝짝 쿵쿵짝짝 도레미솔 어떻게? 한번 해봐. 들어봐. 이 메트로놈 소리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쿵짝 쿵짝 쿵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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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짝 도레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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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미솔. 요게 쿵에 도레 짝에 미솔, 이런 걸 감을 잡아야 돼요. 쿵짝 쿵짝 도레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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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쿵짝 쿵솔라 쿵짝 쿵짝 쿵솔라 도레미솔 쿵짝 쿵짝 쿵도레 쿵 자꾸 쿵짝 쿵짝 쿵솔라 도레미솔 쿵짝 쿵짝 쿵솔라 도레미솔라 라짝 쿵솔라 도라 도레. 예, 이거 나왔네. 요거 나왔네. 요거 쿵짝짝 쿵짝짝 그 라짝 쿵솔라 도라 도레미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명으로 박자를 지켜주면 노래 맛이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머리로 생각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론과 실기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나비를 그려야 되겠네. 팔자. 자, 요게 한쪽 날개는 이론이고 한쪽 날개는 실기예요. 실기와 이론이 날개가 파닥에 날아오르는데 실기가 안 되고 이론만 되면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머리 싸움만 하는 거죠.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아니면 이론은 안 되고 실기만 된다. 이거 실기가 안 되면 왼쪽으로 뱅뱅 돌고 이론이 안 되면 오른쪽으로 뱅뱅 도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론과 실기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균형이 맞아야 날아오르죠. 연주가 된다는 뜻이죠. 실기와 이론을 겸비하는 선생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의 별따기. 지금 저희인데 악기를 배우시는 분 중에 사모님이 피아노를 배웠대요. 그런데 내 좋아하는 노래 한번 쳐봐라 하면 못 쳐요. 왜 못 치노? 우리는 그런 거 안 배웠어요. 그런데 안 배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들은 뭘 배웠느냐 하면 과정을 배웠어요. 과정. 바이엘 1번 되면 2번, 2번 되면 3번, 3번 되면 4번. 이렇게 해서 바이엘 끝나면 바이엘 끝나면 체르니 100번, 체르니 100번. 생각도 안 해. 바이엘 1번을 왜 쳐야 되는지, 바이엘 3번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왜? 오른손 있고 왼손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만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조인지, 이게 몇 비트인지, 이 주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99% 없어요. 99%. 이론을 알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99%. 간혹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완전 보석 같은 존재죠. 보석. 왜? 이론도 알려주고 실기를 알려주니까. 모든 실기는 이론을 기본으로 해야 되죠. 이론이 뭐예요?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보고 집을 꾸며야 되는데 그냥 감으로 때리자면 옛날 초가집 지을 때 기와집 지을 때 그냥 대충 감으로 때리잡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초가집을 지어도 기와집을 지어도 이론이 되어 있지 않으면 관청에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허가를. 왜? 이론이 바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론이 뭐예요? 이 집을 누가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편리하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걸 따지잖아요. 우리 가장 먼저 안전. 집 다 지어놓고 그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 있죠. 타워링. 그 고층 빌딩 불난 거. 그 왜 불났어요? 고층 빌딩을 지어놓고 뭐 때문에 불났느냐? 전기선을 규격,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규격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나? SK 제품을 안 써. 나라에서 이 제품은 이상이 없다. 완벽한 제품이다. 이 SK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B급 제품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층 빌딩에 전기 배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한 층에 그냥 한 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층 빌딩은 막 수십 채가 들어가는데 그게 100층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전기 배선을 1m에 100원만 아껴도 그 마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비싼 고층 빌딩을 지으면서 이 배선 쪽에서 돈을 아끼려고 나라에서 허가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배선을 사용했다가 배선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불이 난 거잖아요. 합선이 돼가지고. 이런 결과, 이런 식으로 다 악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쓸 일이 없어. 1번은 선생님 시킨 대로, 2번은 악보대로, 3번도 악보대로, 4번은 악보대로. 왜 이 4번을 연주해야 되는지,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그 방법, 이론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모르니까 안 알려주지. 알면 안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사용하는 법을 바이엘을 가르쳐 줬더라면 바이엘만 배워도 실력이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체르니 30분 정도 치면요, 수준이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체르니 30분을 치고도 내가 아는 바램 하나 연주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가요는 왼손이 없어요. 왼손. 가요는 이 코드를 보고 연주를 하는 거잖아. 어떻게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자올겐을 배우는 방법이 바로 뭐냐? 이 전자올겐이 왜 이렇게 연주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선생님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눈팅이로 시력 좋으면 잘 보이고 시력 안 좋으면 안 보이는 그런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매일 타령이 무슨 타령이에요? 전자올겐 배우시는 분들 무슨 타령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에이 참 솔직하게 전자올겐 배우시는 분들의 타령, 첫째 리듬 타령. 한국식 리듬이 있냐 없냐, 박자도 못 맞추면서 뭐 한국식 리듬을 찾아 찾고 그랬어. 한국식 리듬 슬로우라 트로트 들어있냐 없냐 요거 따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따지는 뭐야? 음색 따지잖아. 음색. 아니 박자도 못 맞추면서 가는 길도 모르면서 무슨 음색을 따지고 있어. 이러다가 음색 따지다가 자기가 연주를 못해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연주를 못해서 이 리듬을 그 일반적으로 전자올겐에 들어있는 리듬들은
세계적인 거예요. 룸바, 탱고, 세계적인 리듬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주법이 있어. 그런데 외국에서도 슬로우 락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트로트, TROT 맞지? 트로트 요 주법이 몇 개 있느냐? 요거 따지는 거예요. 요거. 요거. 아니, 다른 리듬 많이 다른 리듬 100개나 있는데 요거 트로트 하나 없다고 해서 악기가 안 좋대. 트로트 본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는 뭐 야마, 코르거, 롤랜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악기가 아니에요. 트로트요. 트로트 8비트를 가지고 내가 오브리카토만 넣을 줄 알면 이 트로트 리듬 충분히 연주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트로트 주법을 모르니까 반주기를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7080 노래 연습장애가 7080 라이브에 가면 좋아하는 노래가 발라드도 있고 탱고도 있고 슬로우락도 있고 왈츠도 있고 8비트도 있고 막 스윙도 있고 무궁무진해. 그런 주법을 일반적으로 전자올게는 다 해결해내는 거야. 그런데 뭐가 없어? 한국적인 주법 트로트가 없다고 악기가 안 좋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트로트 주법을 알면 8비트 안에서 오브리카토를 가지고 트로트 주법을 넣으면 돼. 내가 넣을 줄을 모르니까 트로트 리듬이 있나 없나 따지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모른다라는 말이고 내가 실력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애들이 오브리카토 가지고 다 넣을 수 있잖아요. 트로트. 제가 기본 박자만 일단 잡는 기본 박자를 알아야 트로트든 뭐 슬로우 고고든 뭐 슬로우 락이든 넣을 수가 있으니까. 예? 이런데 내가 트로트를 내 손으로 주법을 연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듣고 따라가는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화중지병 아시죠? 그림 안에 있는 수박은 못 먹어. 그림 안에 있는 떡은 못 먹어. 그림 안에 있는 멋있는 사람 내 아내가 안 되고 내 신랑이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림일 뿐이야. 그렇게 화중지병과 같은 올겐을 연습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따져? 리듬 따지고 그 다음에 음색 따지고 그러면 또 옆에서 막 부죽긴다. 부죽기야. 아, 이거 악기가 싸구려라서 소리가 안 좋으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망치를 가지고 그냥 못을 박아버리지. 망치를 가지고. 왜? 연주도 못하는 사람 자꾸 뭐, 코르고 천이 좋니? 많이 좋니? 롤랜드께 좋니? 연주 잘하는 사람, 목수가 나무래냐고. 연주 잘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 안 따져요. 저 야마 EW 300 가지고 하잖아요. 40만 원짜리. 본래는 중고 옛날 골드스타 금성 뭐 카시오 뭐 싸구려 중고 10만 원만 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했잖아요. 프로가 무슨 악기 타다고 그래. 연주도 못하는 사람 막 악기 막 비싼 거 사라 그러고 장비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 있어야 악기 팔아먹으려고. 나이 들어서 무슨 돈이 있다고 자꾸 사람을 유혹하고 그래. 500만 원짜리 샀다느니 1000만 원짜리 샀다느니. 그렇게 애터지게 돈 모아놓은 거 홀라당 까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리듬 따지지 말고 음색 따지지 말고 악기 탓하지 말고 내가 직접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끈기와 인내라는 무기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반복을 잘하는 동물이잖아. 아침도 매일 먹어야 돼. 점심도 매일 먹어야 돼. 양치질도 아침 저녁으로 해야 돼. 그죠? 여성분들은 화장 시간 날 때마다 해야 돼. 반복이잖아, 반복. 우리는 반복을 잘하는 동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숙달을 시켜서 연주를 잘해야 되는 거지. 리듬 따지지 말고, 음색 따지지 말고, 악기 탓하지 말고. 목소리가 연장나물이나. 일단은 연주를 잘하려면 계명을 잘 읽어야 돼. 계명을 잘 읽는다는 것은 시창이 잘 된다는 거잖아. 눈으로 이게 돈지인지 민지를 정확하게 본다는 거잖아. 시창으로 계명을 잘 읽고 시창으로 뭘 본다? 박자를 본다. 박자를 본다. 시창으로 뭘 본다? 음계를 본다. 음계. 가는 길. 계명을 잘 읽으면 계명 돈지인지 민지 알지? 박자가 한 박자 반인지 두 박자인지 계명 읽으면서 다 보이잖아 이게. 그 다음에 음계 가는 길이 보이는 거야. 가는 길. D는 도미솔로 가고 도미솔로 도미솔도로 연결되고 C 코드는 몇 도야? 8호도잖아. 파, 라, 도, 파로 연결되고 A는 솔시레잖아. 솔, 시, 레, 솔로 연결되잖아. 이런 연결 가는 길이 보여야 되는 게 이런 계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항상 하나씩 보는 거야. 하나씩. 내가 속도법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속도법 잘하시는 분들은 한 줄만 읽는 게 아니야. 두 줄을 동시에 읽고 세 줄을 동시에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은 여기 연주하면서 이 끝을 보고 있는 거야. 끝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삑소리가 안 나지. 그게 뭐냐? 계명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고 가는 길을 안다는 거지. 그래서 반복해서 숙달을 시켜야 돼. 계명을 숙달시키면 가는 길이 보이게 돼 있어. 계명을 읽어봐야 가는 길을 알지. 그냥 눈으로 보고 모르겠는데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나이가 몇 살인데 이 계명 읽고 앉았냐고. 그런데 음악 선생은 계명을 잘 못 읽으면 음악 선생 자격이 없어. 영어 선생이 내가 60이 넘어가지고 영어를 읽고 있냐? 너희들 읽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하시려고 하면 계명을 읽으면서 박자를 알아야 되고 계명을 읽으면서 가는 길을 알아야 되고 계명을 읽으면서 코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 목소리는 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 듣기 싫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선생이 계명을 잘 읽어야 되면 우리는 못 읽어도 되나? 아니지. 선생이 잘 읽으니까 학생도 잘 읽어야지. 그 선생의 그 제자, 그 아버지의 그 자녀 이런 이야기 하잖아. 제자가 계명을 능숙하게 잘 읽으면 아이고 선생님 저남이 어떻게 되세요? 이러는데 제자가 계명도 못 읽어. 너 선생 누구? 이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뭐 박자 어려운 박자 없잖아요. 다 알려드렸는데 메트로놈 있으시면 메트로놈을 아시고 악기로 연습하시는 분들은 쿵짝 실기 시간에 또 들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것을 반복 들으시면서 제가 읽는 그 박자대로 계명이 읽혀져야 돼요. 그래야 박자의 감을 잡게 되고 박자의 감을 잡아야 이 노래의 느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3번만 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2
숙달되면 100까지 올라가면 아주 뛰어난 학생이 됩니다. 쿵짝 쿵짝 시작 라 하고 음정이 문제네. 라 도 라 솔 미 솔요. 라 쿵 도 라 솔 미 솔 둘 쿵 솔 라 도 레 미 솔 라 솔 라 도 라 도 레 미 레 둘 셋 넷 쿵 도 도 레 레 도 레 미 솔 솔 미 솔 짝 미 미 솔 라 라 솔 라 도 도 레 미 레 짝 미 쿵 짝 레 도 라 짝 솔 라 도 둘 셋 넷 쿵 이건 하지 말고 라짝 쿵짝 쿵도 라 솔 미 솔 쿵 솔 라 도 레 미 솔 라 짝 쿵 솔 라 도 라 도 레 미 레 둘 셋 넷 쿵 도 도 레 레 도 레 미 솔 솔 미 솔 짝 미 미 솔 라 라 솔 라 도 도 레 짝 미 쿵 짝 레 도 라 짝 솔 라 도 둘 셋 넷 라짝 쿵짝 쿵도 라 솔 미 솔짝 쿵짝 쿵 솔 라 도 레 미 솔 라짝 쿵 솔 라 도 라 도 레 미 레 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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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도 도 레 레 도 레 미 솔 솔 미 솔짝 미 미 솔 라 라 솔 라 도 도 레 미 레 짝 미 레 도 라 짝 솔 라 도 둘 셋 쿵 라 쿵도 라 솔 미 솔 짝 쿵짝 쿵 솔 라 도 레 미 솔 라 짝 쿵 솔 라 도 라 도 레 미 레 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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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솔 도 레 레 도 레 미 솔 솔 미 솔 짝 미 미 솔 라 라 솔 라 도 도 레 미 레 짝 미 레 도 라 짝 솔 라 도 둘 셋 넷 콩미 미 솔 라 라 라 라 라 솔 라 도 라 솔 나오잖아. 봐, 계명만 읽어도 노래가 나오는 거야. 노래가 이 멜로디에 뭘 갖다 붙인자 가사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가사 멜로디는 이미 노래가 되어 있어. 계명으로 노래가 되어 있어. 이 계명에 어떤 시를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남자라는 이유로가 될 수도 있고 여자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할매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할배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가사를 그 왜 선거운동할 때 유명한 노래에다가 가사 바꾸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개 이름으로 노래가 되어 있어. 계명을 읽으면 이 노래의 느낌을 아는 거야. 그래서 계명 읽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 언제까지? 내가 숙달될 때까지. 제가 할 일이 없어 계명 읽는 게 아니잖아요. 계명 읽는 것이 정말 음악에서는 계명을 잘 읽는 것, 가는 길을 아는 것, 계명을 알아야 코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게 되잖아. 계명을 모르고 그냥 코드 폼으로 달아놓는 거 아니야. 이 계명의 진행 때문에 코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D는 왜? 도미솔 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G는 파라도 파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A는 솔시레 솔 안에서 진행되니까, 이거는 라도미 라에서 진행되니까 B 마이너가 오고, 이거는 미솔시 미로 진행되니까 F샵 마이너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코드 따로 계명 따로가 아니에요. 계명 때문에 이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계명을 자꾸 읽음으로 인해서 숙달됨으로 인해서 이 코드가 왜 붙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면 나중에 이 코드 없는 악보도 있어. 특히 초등학교 동요 같은 거, 가곡 같은 거, 클래식 음악은 코드가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연주할 거야? 계명을 통해서 내가 이게 어떤 코드인지를 알아가야 돼. 찾아내는 법도 알아야지. 곡마다 이 운지가 다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운지가 숙달되면, 가는 길이 숙달되면 운지가 없어도 손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국내 구독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가볍게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열심히 따라 계명을 읽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명이 잘 읽혀져야 영어 책이 영어 문장이 잘 읽어져야 해석을 하듯이 바른 기호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계명도 못 읽으면서 어떻게 연주가 잘 되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음악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급하다고 덤성덤성 하다가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낙심해서 더 이상 발전이 없으니까 항상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높은 계단도 한 계단씩 올라가야지 다리에 지가 안 납니다. 성금성금 뛰어 올라가다 몇 개 못 올라가서 주저앉습니다.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러니까 골프 칠 때 마음이야 홀인 하고 싶죠. 마음대로 골프공이 안 들어가잖아요. 끊임없는 연습을 하는데도 홀인은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실력이라고 연습한 결과니까 실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운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음악은 홀인하는 건 아니에요. 반복 연습하시면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곡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항상 낙심하지 마시고, 악기 타다 하지 마시고, 음색 타다 하지 마시고, 리듬 타다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반복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의 문화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셔서 계속 같이 음악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은빛쌤이었습니다.